안녕하세요. 2025년을 앞두고 인스타그램 운영 방식이 정말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예전처럼 그냥 릴스 조회수만 높이면 된다. 이제는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핵심적인 변화들 당신과 함께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그 인스타그램 대표 아담 모세리가 직접 이야기한 게 중요해요. 이제 알고리즘이 단순 노출 시간 이것보다는 사용자들이 DM이나 공유 이런 걸 통해서 얼마나 깊이 관여하고 또 얼마나 플랫폼에 오래 머무르는지 이걸 훨씬 더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 잔류 시간이랑 의미 있는 상호작용, 이게 핵심 키워드가 됐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을 통해서요. 이런 변화 속에서 2025년에 인스타그램에서 진짜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최신 전략, 그리고 콘텐츠는 또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당신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을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변화는요. 이제 더 이상 릴스 만능주의 이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릴스만으로는 안 된다? 네, 물론 릴스가 여전히 중요하긴 한데요. 근데 그냥 단발적인 재미나 시선 끌기 이걸 넘어서 사용자들이 서로 야, 이거 봐봐 하면서 공유하고 싶게 만드는 가치 이걸 담는 게 훨씬 중요해졌어요. 친구한테 이거 너한테 딱 필요한 정보야? 라거나 이거 완전 네 얘기 같은데? 하면서 DM으로 막 보내고 싶은 그런 콘텐츠요? 네, 바로 그거죠. 정보가 됐든 공감이 됐든 아니면 유용한 팁이든 결국 사용자가 직접 능동적으로 이렇게 확산시키는 콘텐츠가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의 역할이 더 커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범한 직장인이 퇴사하고 창업하는 도전기 이런 시리즈물이요. 그런 거 재밌죠. 계속 보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사용자의 꾸준한 방문을 유도하고 팔로우하게 만들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체류 시간도 늘리고 관계도 깊어지는 거죠. 이런 깊은 관계를 만드는 게 중요해진 겁니다. 두 번째 변화는 그럼 릴스, 캐러셀, 스토리 이 세 가지 콘텐츠 형식의 균형, 콘텐츠 믹스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거군요. 각각 역할이 좀 더 명확해졌다고 봐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릴스는 여전히 새로운 잠재 고객에게 내 계정을 알리는 데 효과적이죠. 도달용으로요. 근데 캐러셀은 여러 장의 이미지를 넘겨보면서 깊이 있는 정보나 스토리를 전달하기 좋거든요. 그래서 팔로워로 전환시키거나 신뢰를 쌓는 데 더 유리해요. 인스타그램이 캐러셀 슬라이드 수를 늘린 것도 혹시? 네, 맞아요.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어요. 사용자들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한다는 신호인 거죠. 확실히 제품 상세 정보라든지 사용 후기 아니면 단계별로 뭘 알려주는 튜토리얼 같은 거는 캐러셀이 딱 좋죠. 사용자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넘겨보게 되니까 체류 시간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스토리는 이제 단순 일상 공유를 넘어서요. 팔로워랑 좀 더 친밀하게 소통하는 창구이면서 동시에 링크 삽입이나 스티커 기능 같은 걸로 구매 전환 같은 구체적인 행동을 유도하는데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하는군요. 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매일 막 강박적으로 올리는 것보다 어떨 때는 하루 정도 쉬었다가 올리는 게 오히려 노출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약간 밀당 같은 건가요? 그런 셈이죠. 전략적인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자, 세 번째는 콘텐츠 제작 방향인데요. 특히 릴스를 만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접근할지가 중요해졌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트렌드형 릴스예요. 트렌드형이요? 네, 유행하는 챌린지나 음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활용해서 짧은 시간 안에 노출과 도달을 확 끌어올리는 거죠. 당신의 계정을 처음 발견하게 만드는 초면 인사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눈에 띄게 하는 거군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브랜드형 릴스인가 보네요. 네, 정확합니다. 트렌드형만으로는 팔로우까지 이뤄지기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 브랜드형 릴스는 당신만의 어떤 관점, 전문 지식, 경험, 가치관 같은 거 있잖아요. 당신의 고유한 색깔을 딱 보여주면서 사용자가 이 사람 팔로우 해야겠다 하는 이유를 제공하는 거죠.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는군요. 네, 여기에 정보,
인포메이션과 스토리를 결합한 저희끼리는 IS 공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적용하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IS 공식이요? 네, 예를 들면 운동화 수십 켤레 신어보고 드디어 찾은 인생템 3가지 이런 식으로요. 개인적인 경험, 즉 스토리와 구체적인 제품 정보 이걸 함께 녹여내는 거예요. 이런 콘텐츠가 공유나 저정을 유도하기라 훨씬 쉽습니다. 아, 경험과 정보의 결합. 기억해둬야겠네요. 네 번째는 꾸준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전처럼 그냥 매일 뭔가 해야 한다는 압박감보다는 좀 더 전략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거죠. 맞아요. 사실 의지만으로 매일 꾸준히 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힘들죠. 네. 그래서 계정 상태에 맞춰서 운영 모드를 설정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는 활성화 모드인데요. 활성화 모드. 이건 계정 성장이 좀 정체됐거나 아니면 아예 새로 시작할 때 의도적으로 콘텐츠 발행 빈도를 확 높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릴스를 주 4, 5회 올리는 식으로요. 집중적으로 계정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간이죠. 단 너무 지치지 않게 목표 기간을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아, 단기간 집중하는 거군요. 그럼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유지 모드도 있겠네요. 그렇죠.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는 이 유지 모드를 쓰는 게 좋습니다. 이건 지속 가능한 루틴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릴스는 주 2회 정도, 트렌드형 하나, 브랜드형 하나 이렇게 올리고 스토리는 주 2, 3회 정도로 하면서 퀄리티도 챙기고 내 멘탈도 좀 챙기는 거죠. 아, 그게 중요하죠. 꾸준히 하려면.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식 모드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완전히 손을 놓는 게 아니고요. 아, 쉬는 게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 예전에 인기 있었던 컨텐츠를 재편집해서 릴스로 주 1회 정도 예약 발행을 걸어둔다거나 스토리로 그냥 가볍게 근황 정도만 전하면서 계정이 살아있다는 신호는 계속 주는 거죠. 그러면서 재충전하는 방식입니다. 와, 되게 체계적이네요. 자, 마지막 5번째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 바로 간판 작업. 그러니까 프로필 최적화 이야기네요. 릴스가 막 터져도 팔로워가 안 늘면 이걸 점검해야 한다 이거죠. 네, 정확합니다. 아무리 컨텐츠가 좋아도 딱 들어왔을 때 첫인상이 별로면 그냥 휙 나가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프로필 사진, 이건 가능하면 좀 신뢰감을 줄 수 있게 선명한 얼굴 사진이 좋고요. 그리고 이름, 여기에는 사람들이 검색할 만한 한글 키워드를 꼭 포함해야 하고요. 또 소개글은 핵심 가치를 딱 4줄 정도로 명확하게 요약해주고 웹사이트 링크는 리틀리 같은 툴을 써서 여러 채널로 연결해주는 게 좋고요. 하이라이트도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하거나 너무 오래된 건 과감히 삭제하는 게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드 상단 고정 게시물로 내 계정의 정체성을 딱 요약해서 보여주는 거죠. 와, 체크할 게 많네요. 특히 이름에 검색 키워드를 넣는 거랑 소개글을 진짜 명확하게 쓰는 게 중요하겠어요. 내가 누구고 여기서 뭘 얻어갈 수 있는지 딱 첫눈에 알 수 있게요. 네, 잘 만든 간판 하나가 그냥 한 번 보고 지나갈 사람을 당신의 진짜 팬으로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인스타그램은 정말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팔로워 숫자, 여기에만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진정으로 소통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장기적인 자산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각이 훨씬 더 중요해진 것 같네요. 맞습니다. 핵심을 다시 정리해보면 공유하고 싶은 가치를 담은 컨텐츠, 그리고 릴스, 캐러셀, 스토리 이 3가지의 전략적인 배합, 또 지속 가능한 꾸준함을 위한 어떤 시스템 구축, 마지막으로 매력적인 첫인상 관리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은 계속 변할 거라는 점이죠. 그래서 오늘의 전략이 내일은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유연한 자세도 꼭 필요합니다. 네, 오늘 정말 유익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 내용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먼저 한번 시도해보고 싶은 변화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앞으로 인스타그램의 변화 방향을 예측해 본다면 어떤 준비를 미리 해두면 좋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